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은은한 기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 새벽, 전라도의 한 외딴 마을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초가지붕 위에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장독대 위에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하얀 눈 아래 묻힌 듯 고요했습니다. 닭이 첫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인 이른 시간, 부엌 한 구석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 혼례를 올린 지도 벌써 해가 바뀌었건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얼굴 없는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눈처럼 희고 맑은 살결을 가졌음에도 그녀는 늘 얼굴의 절반을 흰 천으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먹으로 자신의 얼굴 위에 또 다른 얼굴을 그리는 기이한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유나는 사기 그릇에 담긴 먹물을 손끝에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거울도 없이 익숙하게 오른쪽 광대뼈 아래에 조심스레 점 하나를 찍고 왼쪽 눈꼬리에도 점 하나, 마지막으로 입가에 작은 점 하나를 더했습니다. 세 개의 점이 만들어낸 얼굴은 누구의 것도 아닌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닮은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낯설고 공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대청마루를 밟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맨손으로 아궁이 앞바닥에 재를 쓸어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늘 물일에 젖어 있었고 손마디마다 희미한 먹물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산 사람 같지도 않고 꼭 탈을 쓴 귀신 같으니. 그날 선말에도 유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했고 자기 자신을 지우는 데에는 더욱 익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대청 건너편 방에서 남편 도연이 막 잠에서 깬 얼굴로 부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그는 과묵했지만 그 성정만큼은 봄날처럼 온화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림자 취급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늘 말없이 아내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잠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유나, 오늘은 그 얼굴 가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유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이대로가 편합니다. 도연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마른 거절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굳어진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유나는 장독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간장을 푸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을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얼굴 없는 며느리 아니야? 진짜 얼굴 본 사람 있대? 없지. 다들 그러는데 밤에만 다닌다는 귀신처럼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고 하더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유나는 그저 손등으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를 훔쳐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유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먹선으로 그려진 초상화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 남자는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고 입꼬리는 비웃는 듯 기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는 마치 먹구름이 낀 듯 어두운 그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마를 짚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부터 제 삶은 끝났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등잔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 먹으로 찍은 점들이 자리한 그녀의 얼굴 위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유나는 그림을 다시 접어함에 넣고 기도하듯 혹은 맹세하듯 손끝에 다시 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점을 찍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굴로 내일도 살아가겠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재에서 시작된 하루는 그렇게 다시 먹으로 그린 얼굴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또 하나의 침묵을 자신의 얼굴 위에 덧씌웠습니다. 등잔불마저 꺼진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눈 내리는 외양간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유나는 홀로 일어나 다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번 접었다 펴서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먹으로 그린 각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텅 비어있는 듯한 눈동자, 비스듬히 올라간 입꼬리, 관자놀이에 뿌려진 듯한 먹물 자국. 그 얼굴은 그녀가 15살 무렵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죽음의 기운을 보았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절 유나는 전주의 깊은 산사에 몸을 의탁한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절의 행랑채에서 살았습니다. 말도 늦게 트이고 글자도 몰랐지만 단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은 사진처럼 기억하는 기이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이는 백운이라 불리던 늙은 관상가였습니다. 등이 굽고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팬놓이는 어느 날 마당에 앉아있던 유나에게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얘야, 이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느냐?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가락으로 그림 속 얼굴의 이마와 눈가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오랫동안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스승 백운은 유나에게 수백 명의 얼굴 그림을 보여주었고 유나는 그림만 보고도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눈밑 와잠이 시들어 있으면 아내를 일찍 잃을 상이여 깃불이 갈라진 이는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건만 그녀는 눈을 감고도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스승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눈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오래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조정의 젊은 관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나를 앞에 앉히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관상 좀 봐주시오. 조정에서 내 운세가 심상치 않다고들 하던데. 유나는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입꼬리는 웃고 계시나 눈동자 위에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할 상입니다. 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리는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린 계집이 감히 내 운명을 평한단 말이냐.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일은 조용히 지나가는 듯 보였지만
사흘 뒤 나라에 관상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관리는 조정에 유나를 요망한 아이라고 고발했고 스승 배구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나가 살던 산사에는 큰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길 속에서 유나는 밤새도록 산길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눈이 죄라고 믿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입을 다물어도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 능력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바위 밑에 숨어 흐느끼던 그 밤, 유나는 처음으로 손가락에 먹을 찍어 자신의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눈을 가리고 입가를 지우고 광대에 검은 점을 찍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얼굴로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온 유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오래된 그림 위로 번져 그림 속 남자의 비웃는 듯한 입꼬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유나는 여느 때처럼 등잔 밑에 앉아 먹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늘 그리던 세 개의 점 대신 그녀는 어젯밤 기억 속에서 보았던 관리의 얼굴을, 그 비웃는 입꼬리와 어두운 관자놀이를 자신의 얼굴 위에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얼굴로 오늘도 세상 앞에 선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죄의 얼굴을 스스로 뒤집어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나서는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닌 차가운 등과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그 흉한 먹칠은 그만두지 못할까. 그때 안채에서 나온 도연이 물동이를 들려는 유나의 손을 보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나, 손이 시려운 듯하오. 물 깃는 일은 내가 하리다. 유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묵묵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대체 언제쯤 그대가 나를 보아줄까? 그날 밤 유나는 방 안에 앉아 작은 종이 위에 얼굴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얼굴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동자 없는 눈, 입이 없는 입, 이마에 큰 점 하나, 감정도 슬픔도 없는 살아있는 껍데기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종이를 바라보던 유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표정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먹으로 살아간다. 며칠 후 유나는 새벽빛이 스며드는 부엌 창 너머로 남편 도연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스듬히 그의 얼굴을 스치는 찰나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이마에 희미하게 그어진 붉은 실금, 눈동자 아래 깃든 검은 기운, 입꼬리 끝에 자리한 그늘. 그것은 오래전 그 관리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죽음의 징조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간장 종지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하는 소리에 놀라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유나, 괜찮소? 손은 다치지 않았소. 그의 따뜻한 말에도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하나? 아니, 그럴 수 없어. 다시는 관상을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운명처럼 그의 얼굴은 읽혀버렸고 그 운명은 너무도 명확하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먹을 묻히는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도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그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얼굴 어디에도 죽음의 그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림 귀퉁이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으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본 그 상이 틀렸기를, 제발 내가 틀린 관상가이기를. 다음날 새벽, 유나는 먹그릇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독대 옆 작은 대야에 담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먹도 천도 없이 자신의 맨 얼굴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대청에서 밥상을 차리던 시어머니는 유나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먹 자국 하나 없는 하얀 얼굴, 깊게 팬 눈가. 표정은 없었지만 그 무표정 속에 억눌러온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내 얼굴이 그런 줄은 몰랐구나. 살살맞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도연 역시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는 유나의 맨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오. 유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먹으로 숨지 않은 눈, 천으로 덮이지 않은 이마. 유나의 진짜 얼굴은 참으로 슬펐고 동시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로 당신을 그리고 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며칠 뒤 마을 어기주막에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래전 유나가 죽음을 예언했던 바로 그 관리였습니다. 그는 유나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그 아이가 그려준 관상 덕에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지. 죽음을 말했는데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거든. 그의 목소리를 들은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잊으려 했던 과거의 악몽이 눈앞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도연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유나는 그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능력을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집안, 위태롭게 흔들리는 대들보 아래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려는 순간 유나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 기둥은 곧 무너질 겁니다.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유나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기이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나의 말을 따랐고 그녀가 가리킨 뒷문으로 들어가 무사히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오자마자 대들보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유나의 집을 다시 찾아온 그 관리는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관상 덕에 목숨을 구했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모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오. 그대의 스승 백운 어른도 무사하시오. 내가 손을 써두었소. 유나는 그제야 자신의 예언이 저주가 아니라 경고였음을, 자신의 능력이 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그친 어느 날 유나의 앞에 또 다른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상을 봐달라고 청했습니다. 유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대의 얼굴을 보겠소. 그대는 오래전 두려움으로 사람을 보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보려 하는구려. 그게 참으로 귀한 것이오.
유나가 당신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울이요.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비에 젖은 풍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종이 위에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눈은 맑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담아서, 그리고 종이 아래에 작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거울도 아니며 사람의 마음을 보는 관상가입니다. 그 다음 해봄, 유나는 마을 뒷산기슭에 작은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얼굴에 담긴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얼굴 없는 며느리가 아닌 마음을 비추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먹으로 자신을 지웠던 한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맨 얼굴로 세상과 마주하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있고 걸어갈 길이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은은한 기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 새벽, 전라도의 한 외딴 마을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초가지붕 위에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장독대 위에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하얀 눈 아래 묻힌 듯 고요했습니다. 닭이 첫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인 이른 시간, 부엌 한 구석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 혼례를 올린 지도 벌써 해가 바뀌었건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얼굴 없는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눈처럼 희고 맑은 살결을 가졌음에도 그녀는 늘 얼굴의 절반을 흰 천으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먹으로 자신의 얼굴 위에 또 다른 얼굴을 그리는 기이한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유나는 사기 그릇에 담긴 먹물을 손끝에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거울도 없이 익숙하게 오른쪽 광대뼈 아래에 조심스레 점 하나를 찍고 왼쪽 눈꼬리에도 점 하나, 마지막으로 입가에 작은 점 하나를 더했습니다. 세 개의 점이 만들어낸 얼굴은 누구의 것도 아닌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닮은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낯설고 공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대청마루를 밟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맨손으로 아궁이 앞바닥에 재를 쓸어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늘 물일에 젖어 있었고 손마디마다 희미한 먹물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산 사람 같지도 않고 꼭 탈을 쓴 귀신 같으니. 그날 선말에도 유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했고 자기 자신을 지우는 데에는 더욱 익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대청 건너편 방에서 남편 도연이 막 잠에서 깬 얼굴로 부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그는 과묵했지만 그 성정만큼은 봄날처럼 온화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림자 취급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늘 말없이 아내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잠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유나, 오늘은 그 얼굴 가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유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이대로가 편합니다. 도연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마른 거절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굳어진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유나는 장독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간장을 푸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을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얼굴 없는 며느리 아니야? 진짜 얼굴 본 사람 있대? 없지. 다들 그러는데 밤에만 다닌다는 귀신처럼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고 하더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유나는 그저 손등으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를 훔쳐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유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먹선으로 그려진 초상화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 남자는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고 입꼬리는 비웃는 듯 기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는 마치 먹구름이 낀 듯 어두운 그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마를 짚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부터 제 삶은 끝났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등잔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 먹으로 찍은 점들이 자리한 그녀의 얼굴 위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유나는 그림을 다시 접어함에 넣고 기도하듯 혹은 맹세하듯 손끝에 다시 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점을 찍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굴로 내일도 살아가겠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재에서 시작된 하루는 그렇게 다시 먹으로 그린 얼굴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또 하나의 침묵을 자신의 얼굴 위에 덧씌웠습니다. 등잔불마저 꺼진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눈 내리는 외양간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유나는 홀로 일어나 다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번 접었다 펴서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먹으로 그린 각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텅 비어있는 듯한 눈동자, 비스듬히 올라간 입꼬리, 관자놀이에 뿌려진 듯한 먹물 자국. 그 얼굴은 그녀가 15살 무렵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죽음의 기운을 보았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절 유나는 전주의 깊은 산사에 몸을 의탁한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절의 행랑채에서 살았습니다. 말도 늦게 트이고 글자도 몰랐지만 단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은 사진처럼 기억하는 기이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이는 백운이라 불리던 늙은 관상가였습니다. 등이 굽고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팬놓이는 어느 날 마당에 앉아있던 유나에게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얘야, 이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느냐?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가락으로 그림 속 얼굴의 이마와 눈가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오랫동안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스승 백운은 유나에게 수백 명의 얼굴 그림을 보여주었고 유나는 그림만 보고도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눈 밑 와잠이 시들어 있으면 아내를 일찍 일을 상이어
깃불이 갈라진 이는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건만 그녀는 눈을 감고도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스승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눈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오래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조정의 젊은 관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나를 앞에 앉히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관상 좀 봐주시오. 조정에서 내 운세가 심상치 않다고들 하던데. 유나는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입꼬리는 웃고 계시나 눈동자 위에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할 상입니다. 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리는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린 계집이 감히 내 운명을 평한단 말이냐.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일은 조용히 지나가는 듯 보였지만 사흘 뒤 나라에 관상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관리는 조정의 유나를 요망한 아이라고 고발했고 스승 배구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나가 살던 산사에는 큰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길 속에서 유나는 밤새도록 산길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눈이 죄라고 믿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입을 다물어도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 능력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바위 밑에 숨어 흐느끼던 그 밤, 유나는 처음으로 손가락에 먹을 찍어 자신의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눈을 가리고 입가를 지우고 광대에 검은 점을 찍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얼굴로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온 유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오래된 그림 위로 번져 그림 속 남자의 비웃는 듯한 입꼬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유나는 여느 때처럼 등잔 밑에 앉아 먹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늘 그리던 세 개의 점 대신 그녀는 어젯밤 기억 속에서 보았던 관리의 얼굴을, 그 비웃는 입꼬리와 어두운 관자놀이를 자신의 얼굴 위에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얼굴로 오늘도 세상 앞에 선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죄의 얼굴을 스스로 뒤집어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나서는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닌 차가운 등과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그 흉한 먹칠은 그만두지 못할까. 그때 안채에서 나온 도연이 물동이를 들려는 유나의 손을 보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나, 손이 시려운 듯하오. 물 깃는 일은 내가 하리다. 유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묵묵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대체 언제쯤 그대가 나를 보아줄까? 그날 밤 유나는 방 안에 앉아 작은 종이 위에 얼굴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얼굴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동자 없는 눈, 입이 없는 입, 이마에 큰 점 하나, 감정도 슬픔도 없는 살아있는 껍데기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종이를 바라보던 유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표정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먹으로 살아간다. 며칠 후 유나는 새벽빛이 스며드는 부엌 창 너머로 남편 도연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스듬히 그의 얼굴을 스치는 찰나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이마에 희미하게 그어진 붉은 실금, 눈동자 아래 깃든 검은 기운, 입꼬리 끝에 자리한 그늘. 그것은 오래전 그 관리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죽음의 징조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간장 종지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하는 소리에 놀라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유나, 괜찮소? 손은 다치지 않았소. 그의 따뜻한 말에도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하나? 아니, 그럴 수 없어. 다시는 관상을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운명처럼 그의 얼굴은 읽혀버렸고 그 운명은 너무도 명확하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먹을 묻히는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도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그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얼굴 어디에도 죽음의 그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림 귀퉁이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으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본 그 상이 틀렸기를, 제발 내가 틀린 관상가이기를. 다음날 새벽, 유나는 먹그릇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독대 옆 작은 대야에 담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먹도, 천도 없이 자신의 맨 얼굴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대청에서 밥상을 차리던 시어머니는 유나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먹 자국 하나 없는 하얀 얼굴, 깊게 팬 눈가. 표정은 없었지만 그 무표정 속에 억눌러온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내 얼굴이 그런 줄은 몰랐구나. 살살맞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도연 역시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는 유나의 맨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오. 유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먹으로 숨지 않은 눈, 천으로 덮이지 않은 이마. 유나의 진짜 얼굴은 참으로 슬펐고 동시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로 당신을 그리고 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며칠 뒤 마을 어기주막에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래전 유나가 죽음을 예언했던 바로 그 관리였습니다. 그는 유나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그 아이가 그려준 관상 덕에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지. 죽음을 말했는데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거든. 그의 목소리를 들은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잊으려 했던 과거의 악몽이 눈앞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도연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유나는 그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능력을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집안, 위태롭게 흔들리는 대들보 아래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려는 순간 유나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 기둥은 곧 무너질 겁니다.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유나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기이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나의 말을 따랐고 그녀가 가리킨 뒷문으로 들어가 무사히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오자마자 대들보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유나의 집을 다시 찾아온 그 관리는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관상 덕에 목숨을 구했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모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오. 그대의 스승 백운 어른도 무사하시오. 내가 손을 써두었소. 유나는 그제야 자신의 예언이 저주가 아니라 경고였음을, 자신의 능력이 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그친 어느 날 유나의 앞에 또 다른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상을 봐달라고 청했습니다. 유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대의 얼굴을 보겠소. 그대는 오래전 두려움으로 사람을 보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보려 하는구려. 그게 참으로 귀한 것이오. 유나가 당신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울이오.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비에 젖은 풍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종이 위에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눈은 맑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담아서, 그리고 종이 아래에 작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거울도 아니며 사람의 마음을 보는 관상가입니다. 그 다음 해봄 유나는 마을 뒷산기슭에 작은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얼굴에 담긴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얼굴 없는 며느리가 아닌 마음을 비추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먹으로 자신을 지웠던 한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맨 얼굴로 세상과 마주하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있고 걸어갈 길이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은은한 기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 새벽, 전라도의 한 외딴 마을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초가지붕 위에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장독대 위에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하얀 눈 아래 묻힌 듯 고요했습니다. 닭이 첫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인 이른 시간, 부엌 한 구석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 혼례를 올린 지도 벌써 해가 바뀌었건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얼굴 없는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눈처럼 희고 맑은 살결을 가졌음에도 그녀는 늘 얼굴의 절반을 흰 천으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먹으로 자신의 얼굴 위에 또 다른 얼굴을 그리는 기이한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유나는 사기 그릇에 담긴 먹물을 손끝에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거울도 없이 익숙하게 오른쪽 광대뼈 아래에 조심스레 점 하나를 찍고 왼쪽 눈꼬리에도 점 하나, 마지막으로 입가에 작은 점 하나를 더했습니다. 세 개의 점이 만들어낸 얼굴은 누구의 것도 아닌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닮은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낯설고 공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대청마루를 밟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맨손으로 아궁이 앞바닥에 재를 쓸어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늘 물일에 젖어 있었고 손마디마다 희미한 먹물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산 사람 같지도 않고 꼭 탈을 쓴 귀신 같으니. 그날 선말에도 유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했고 자기 자신을 지우는 데에는 더욱 익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대청 건너편 방에서 남편 도연이 막 잠에서 깬 얼굴로 부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그는 과묵했지만 그 성정만큼은 봄날처럼 온화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림자 취급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늘 말없이 아내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잠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유나, 오늘은 그 얼굴 가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유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이대로가 편합니다. 도연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마른 거절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굳어진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유나는 장독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간장을 푸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을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얼굴 없는 며느리 아니야? 진짜 얼굴 본 사람 있대? 없지. 다들 그러는데 밤에만 다닌다는 귀신처럼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고 하더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유나는 그저 손등으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를 훔쳐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유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먹선으로 그려진 초상화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 남자는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고 입꼬리는 비웃는 듯 기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는 마치 먹구름이 낀 듯 어두운 그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마를 짚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부터 제 삶은 끝났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등잔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 먹으로 찍은 점들이 자리한 그녀의 얼굴 위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유나는 그림을 다시 접어함에 넣고 기도하듯 혹은 맹세하듯 손끝에 다시 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점을 찍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굴로 내일도 살아가겠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재에서 시작된 하루는 그렇게 다시 먹으로 그린 얼굴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또 하나의 침묵을 자신의 얼굴 위에 덧씌웠습니다. 등잔불마저 꺼진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눈 내리는 외양간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유나는 홀로 일어나 다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번 접었다 펴서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먹으로 그린 각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텅 비어있는 듯한 눈동자, 비스듬히 올라간 입꼬리,
관자놀이에 뿌려진 듯한 먹물 자국. 그 얼굴은 그녀가 15살 무렵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죽음의 기운을 보았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절 유나는 전주의 깊은 산사에 몸을 의탁한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절의 행랑채에서 살았습니다. 말도 늦게 트이고 글자도 몰랐지만 단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은 사진처럼 기억하는 기이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이는 백운이라 불리던 늙은 관상가였습니다. 등이 굽고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팬놓이는 어느 날 마당에 앉아있던 유나에게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얘야, 이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느냐?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가락으로 그림 속 얼굴의 이마와 눈가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오랫동안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스승 백운은 유나에게 수백 명의 얼굴 그림을 보여주었고 유나는 그림만 보고도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눈밑 와잠이 시들어 있으면 아내를 일찍 잃을 상이여 깃불이 갈라진 이는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건만 그녀는 눈을 감고도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스승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눈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오래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조정의 젊은 관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나를 앞에 앉히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관상 좀 봐주시오. 조정에서 내 운세가 심상치 않다고들 하던데. 유나는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입꼬리는 웃고 계시나 눈동자 위에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할 상입니다. 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리는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린 계집이 감히 내 운명을 평한단 말이냐.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일은 조용히 지나가는 듯 보였지만 사흘 뒤 나라에 관상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관리는 조정에 유나를 요망한 아이라고 고발했고 스승 백운은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나가 살던 산사에는 큰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길 속에서 유나는 밤새도록 산길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눈이 죄라고 믿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입을 다물어도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 능력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바위 밑에 숨어 흐느끼던 그 밤 유나는 처음으로 손가락에 먹을 찍어 자신의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눈을 가리고 입가를 지우고 광대에 검은 점을 찍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얼굴로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온 유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오래된 그림 위로 번져 그림 속 남자의 비웃는 듯한 입꼬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유나는 여느 때처럼 등잔 밑에 앉아 먹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늘 그리던 세 개의 점 대신 그녀는 어젯밤 기억 속에서 보았던 관리의 얼굴을 그 비웃는 입꼬리와 어두운 관자놀이를 자신의 얼굴 위에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얼굴로 오늘도 세상 앞에 선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죄의 얼굴을 스스로 뒤집어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나서는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닌 차가운 등과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그 흉한 먹칠은 그만두지 못할까?
그때 안채에서 나온 도연이 물동이를 들려는 유나의 손을 보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나, 손이 시려운 듯하오. 물 깃는 일은 내가 하리다. 유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묵묵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대체 언제쯤 그대가 나를 보아줄까? 그날 밤 유나는 방 안에 앉아 작은 종이 위에 얼굴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얼굴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동자 없는 눈, 입이 없는 입, 이마에 큰 점 하나, 감정도 슬픔도 없는 살아있는 껍데기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종이를 바라보던 유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표정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먹으로 살아간다. 며칠 후 유나는 새벽빛이 스며드는 부엌 창 너머로 남편 도연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스듬히 그의 얼굴을 스치는 찰나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이마에 희미하게 그어진 붉은 실금, 눈동자 아래 깃든 검은 기운, 입꼬리 끝에 자리한 그늘. 그것은 오래전 그 관리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죽음의 징조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간장 종지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하는 소리에 놀라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유나, 괜찮소? 손은 다치지 않았소. 그의 따뜻한 말에도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하나? 아니, 그럴 수 없어. 다시는 관상을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운명처럼 그의 얼굴은 읽혀버렸고 그 운명은 너무도 명확하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먹을 묻히는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도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그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얼굴 어디에도 죽음의 그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림 귀퉁이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으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본 그 상이 틀렸기를, 제발 내가 틀린 관상가이기를. 다음날 새벽, 유나는 먹그릇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독대 옆 작은 대야에 담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먹도 천도 없이 자신의 맨 얼굴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대청에서 밥상을 차리던 시어머니는 유나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먹 자국 하나 없는 하얀 얼굴, 깊게 팬 눈가. 표정은 없었지만 그 무표정 속에 억눌러온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내 얼굴이 그런 줄은 몰랐구나. 살살맞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연 역시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는 유나의 맨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오. 유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먹으로 숨지 않은 눈, 천으로 덮이지 않은 이마. 유나의 진짜 얼굴은 참으로 슬펐고 동시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로 당신을 그리고 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며칠 뒤 마을 어기주막에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래전 유나가 죽음을 예언했던 바로 그 관리였습니다.
그는 유나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그 아이가 그려준 관상 덕에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지. 죽음을 말했는데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거든. 그의 목소리를 들은 유나는 온몸이